안녕하세요. 유저 리서처 리서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유저 리서처라면 한 번씩 생각해 봤을 법한, 그리고 아마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유저 리서처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다른지, 유저 리서처들은 질문을 하나 할 때 어떤 것까지 고려하고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간단한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도 유저 리서치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제가 사용자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의 설계와 고민들이 담겨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들 저편에 어떤 고민들이 깔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인터뷰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질문을 설계하고 던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나게 될 사용자들이 우리한테 100% 솔직하고 진솔한 응답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기억이 잘 안 나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답변을 줘야 될지가 모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한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제한 사항들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수집한 응답들이 최대한 사용자의 실제 의도와 실제 의사에 근접할 수 있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것이 가장 사용자의 감춰져 있는 니즈를 발굴하는 데 효과적인 질문인가 라는 부분을 강조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질문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답변의 구체적인 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질문의 구체적인 정도라고 하는 이 척도가 있죠. 가장 왼쪽이 제일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이라고 했을 때요. 제일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응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응답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돌아오는 답변도 구체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의 구체적인 정도가 답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항상 일상적으로 접할 법한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메뉴를 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은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강제로 그 메뉴를 권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하나 생겼어요. 제 친구 지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지혜와 식사를 하게 될 건데 지혜가 오늘 정말로 먹고 싶은 메뉴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께서 메뉴를 고를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처음 목적으로 돌아볼게요. 지혜는 정말 진심으로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무거나 다 좋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래? 그럼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김치찌개 말고 딴 건 없을까? 라고 답변을 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상대방 마음속에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니즈가 들어가 있었지만 우리의 질문으로는 그 김치찌개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본인 스스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어 버리면 이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반대의 상황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너 김치찌개 좋아해?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은 정말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음식이라면 김치찌개는 나는 안 좋아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치찌개도 평소에 먹는 사람이라면 나 김치찌개 좋아해 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지혜가 먹고 싶은 메뉴는 김치찌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과연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음식이 김치찌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치찌개도 좋아하지만 다른 음식도 좋아할 거고 지금 더 땡기는 음식이 다른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지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은 단순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 우리 그럼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혜 입장에서 김치찌개가 좋긴 한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와 같은 반응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오늘 지혜가 먹고 싶은 메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질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질문의 구체적인 정도에서 황금 비율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황금 비율은 질문이 너무 모호하지도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것 내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구체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답변이 나오게 하는 질문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황금 비율 질문인데요. 이 황금 비율 질문이라는 거는 어떠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메뉴를 정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저는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혜야, 너는 김치찌개와 햄버거 중에 어떤 게 더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이 질문을 들은 지혜는 주로 어떻게 답변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조금 더 햄버거가 땡기는 것 같아. 자, 이 답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금 원하는 것이 햄버거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응답은 김치찌개보다는 햄버거가 더 땡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만 가지고 지혜가 원하는 건 햄버거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김치찌개 같은 음식보다는 햄버거 같은 음식이 더 땡긴다는 말이기 때문에 김치찌개라는 음식이 가지는 속성들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배제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김치찌개가 가지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운 음식, 국물이 있는 음식, 뜨거운 음식, 한식과 같은 속성들이 있겠죠. 반면 햄버거가 가지는 속성들은 패스트푸드, 탄수화물, 빵 이런 류의 음식이 지금 더 땡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야, 지금 너가 먹고 싶은 게 햄버거랑 파스타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지혜는 생각을 하면서 파스타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더 던지면서 진짜 메뉴 단위까지도 지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파악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그냥 파스타가 선호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저는 맛있는 파스타 음식점을 찾아서 여긴 어때? 저긴 어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이죠. 자, 이렇게 황금 비율 질문을 통해서 오늘 지혜가 먹고 싶은 점심 메뉴는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맥락을 고스란히 그러면 메뉴를 고르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 조사,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는 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가장 포괄적인 질문으로서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그냥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그냥 뭐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와 같은 포괄적인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주기가 쉽습니다. 자, 반대로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 유저 리서치의 맥락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저희 어플에서
마이 페이지 메뉴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약관 보신 적 있으세요? 또는 저희가 지금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출시가 돼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라서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의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로 답변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질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황금 비율에 가까운 질문들은 어떤 질문에 가까울까요? 저라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 같아요. 평소에 저희 어플 사용하실 때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기능들을 전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저희 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와 같은 질문을 저는 던져볼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사용자는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상기해 가면서 답변을 고심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 어플을 접속했을 때 쓰는 기능들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서 저는 이 기능을 써봤고 저 기능은 쓰지 않았어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 기능을 쓸 때 제가 처한 상황은 주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저희는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황금 비율 질문이 반드시 정답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저 리서처는 원활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답변의 구체적인 정도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폭넓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난해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좀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내가 사용자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던지게 될 질문의 답변이 yes or no 답변이 나온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s or no 답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저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질문을 던지실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교를 강제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비교를 강제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래도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더 지금 선호하는지를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비교를 강제하게 되는 이 비교군이 최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 비교군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가 더 땡겨, 치킨버거가 더 땡겨 라는 비교를 강제한다는 것은 둘 다 그냥 포괄적으로 햄버거라고 하는 큰 패스트푸드 영역에서의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의미 있는 선호도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